걸어 다니거나 앉고 서고 하는 일상의 사소한 동작은 신체의 허리와 무릎, 다리 등이 정상적으로 작용해줘야 가능한 일인데요. 최근 척추 관절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못 할 정도로 이게 뼈와 뼈 그 사이에 이게 와닿는 그런 기분 너무 아파서요. 협착이 있는데 왼쪽 요 다리가 땡글리고 허리가 아프고 한 발짝도 걷기가 힘들어요. 이 편하게 다니지도 못하고 땅바닥 뭐 흙이고 뭐이고 막 그냥 그 포대에 앉았다가 그래 가야 걸을 수 있지 못 걸었어요. 척추 관절 질환으로 인한 통증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스테로이드 등 다양한 치료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최근 효과적으로 척추 관절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원범 원장과 함께 스테로이드 없이 척추 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절 질환은 주로 급성과 만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급성 질환이라는 것은 생긴 지 한 달 이내 얼마 되지 않은 질환을 말하고 가다가 삐거나 아니면 담이 걸리거나 하는 염좌가 대표적이고 또 하나는 뼈에 금이 가는 골절도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성 질환은 한 달이 아니라 여러 달 지속되는 병을 말하고 연골이 닳아서 관절이 손상되는 퇴행성 관절염이 대표적인 예로 무릎에 있어서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허리에 있어서는 척추 협착증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 관절 질환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흔한 원인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반복적으로 잘못된 자세가 지속되게 되면 연골이 닳고 관절이 손상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무릎은 쪼그려 앉는 자세, 연골에 굉장히 많이 안 좋고 또한 허리는 기대 앉거나 너무 많이 숙이는 것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는 허리에 좋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근육이랑 인대가 약해져도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근육이나 인대가 좋은 젊을 때는 같은 행동을 해도 근육이랑 인대가 받쳐주기 때문에 관절 연골에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대랑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관절로 가는 부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육과 인대가 약해져도 관절염이 더 빠르게 진행하게 됩니다. 만성 척추관절 질환에서 스테로이드 주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여러 논문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너무 자주 맞다 보면 오히려 재발률이 높아지고 또 하나는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과 같은 대사질환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맞는 것은 피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일시적으로는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약해진 근육이나 인대 등을 강화시키는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이 지나고 여유로운 목요일 아침, 바쁘게 의원으로 걸어가는 이정희 어머니는 요즘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몇 년 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걷는 게 너무 불편해 조금만 걸어도 쉬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계단 올라가는 건 생각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계단 정도는 가볍게 오르내립니다. 가벼운 걸음으로 한 걸음이 도착한 의원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다리가 엄청 무거웠어요. 그 병원을 안 다녔거든요. 한 7년 정도 다녀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내나 똑같은 거라. 표현을 못 할 정도로 이게 뼈와 뼈 그 사이에 이게 와닿는 그런 기분 너무 아파서요. 걸음 걷는 거는 말할 수도 없고 서가지고 만약에 뭐 주방일로 한다든가 이러면은 30분을 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잘 주무셨어요? 네. 벌써 오른쪽 시술한 지가 2달 정도 돼가요, 어머님. 시간 좀 빠르죠. 그래서 그때 골수 주사 저희가 했었죠, 그죠? 줄기세포 주사 그거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침 치료도 하고 어머니 무릎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요즘 좀 어떠세요, 어머니? 많이 좋아졌지. 많이 좋아지셨어요? 조금 한 번씩 가다가 이게 연골 그게 뭐 만들어낸다고 그러는 건지 한 번씩 이래 좀 아프더라고요. 욱신욱신 할 때가 예, 있죠, 예. 어머니. 결론적으로는 점점 좋아질 건데 중간중간에서 조금씩 아픈 날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 그때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런 건 제가 다른 주사 치료나 이런 걸로 그 관리를 조금 해서 전반적으로 통증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어머님. 이게 근데 연골이 완전히 1단계나 0단계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한 10% 정도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도 이제부터 더 닳지 않도록 쪼그려 앉는 거, 그죠? 그거랑 너무 계단 세게 내려가고 이런 것들 좀 피해 주셔야 돼요. 잘하고 계시지만. 네. 오늘 저희가 오른쪽은 지난번 했고요. 오늘 이제 왼쪽 제가 잘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희 환자분께서는 7년도 더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으셔서 연골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으셨던 분입니다. 연골 주사 조금 맞으면 괜찮았다가 또 심해졌다가 반복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연골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찾아오셨는데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여기 오른쪽, 왼쪽 둘 다 퇴행성 관절 3기로 꽤 많이 진행한 상태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물리치료와 연골 주사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희님은 그런 걸 치료했음에도 통증이 남아있으셨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셨습니다. 수술은 꼭 안 하고 싶다고 하셔서 연골을 일부 재생할 수 있는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침 치료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마다 걷고 많이 썼을 때 통증이 생기면 그때는 제가 일반 주사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정희 어머니는 골수흡인 농축물 주사 치료를 받습니다. 중기 무릎 관절염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이 주사 치료는 먼저 골반 위쪽 장골릉에서 피를 뽑은 후 이 골수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어 다량의 줄기세포를 포함한 고농축된 골수 농축물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60cc 골수를 뽑아서 요 위쪽, 요 빨간색과 노란색 요 사이가 줄기세포가 많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채취해서 무릎 관절 안에 넣는 것이 골수 흡인 농축물. 이 농축물이라는 것이 요 부분, 빨간색과 노란색 요 사이 이 부분을 채취해서 6cc에서 7cc 정도 채취해서 또 관절 안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부분을 다 뽑아내고 지금 요 빨간색과 노란색 윗부분 한 5cc에서 6cc 그리고 아래 빨간색 부분 1cc를 포함해서 그것을 우리가 골수 흡입 농축물이라고 하고 거기에 줄기세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뽑아서 이제 주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줄기세포를 포함한 골수흡인 농축물을 추출해 이를 무릎 관절각 내에 주사하는데요. 골수 농축물에 포함된 줄기세포와 성장 인자에는 항염 효과가 있어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줄기세포의 특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줄기라는 말처럼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근육세포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연골이 다르면 연골 주변에 넣으면 연골로 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안 좋은 부분 혹은 손상된 부분을 알아서 찾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안에 이렇게 줄기세포를 넣어주면 손상된 연골을 찾아가서 그 주변에서 연골로 재생하는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미국에서 여러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쌓이면서 작년에 2023년 7월에는 국내에서도 신의료기술로 무릎 관절염 2기 또는 3기 환자분들 대상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주의사항은 시술 자체는 30분 정도로 짧지만 굉장히 큰 바늘이 들어가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 내에서 6시간 정도 누워 계시고 입원하신 다음에 지혈이 다 된 것을 확인하고 집에 가시게 되시고 일주일 정도는 감염의 위험성이기 때문에 물이 닿거나 하지 않도록 소독도 잘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오늘 왼쪽에 주사를 맞았다 하면은 이틀 정도는 왼쪽에 체중이 안 실리도록, 그래서 목발을 짚으시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시거나 이틀 정도는 조심해 주셔야지 줄기세포가 잘 가서 그래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 후 입원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정희 어머니. 꾸준히 치료를 받아서인지 힘든 기색 없이 편해 보이는데요. 더 건강해질 내일을 위해 잠을 청해봅니다. 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아파서 이 제죽을 못 뛸 정도로 아팠거든요. 그런데 줄기세포를 하고 나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엄청 이 디디기가 수월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는 넘길 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짜다 보면 한 2-3시간 또 쓸 수도 있고 이러니까 만지에 마음대로 걷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그래서 마음대로 어디 뭐 가보지를 못했으니까 아팠어. 1년 전부터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허리 통증이 심했던 남종훈 아버님은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고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200m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자신이 한심하기만 해 서글픈 마음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통증도 자주 오고, 그래가지고 그 좀 큰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나니까 통증이 더 와요.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거는 순간적으로 주사 맞을 때만 통증이 사그러지지 근본적으로 이래 적이 안 되더라고요. 한 200-300m만 걸으면 앉아야 돼요. 왼쪽 협착이 있는데 왼쪽 다리가 땡글리고 허리가 아프고 한 발짝도 걷기가 힘들어요. 많이 아플 지금.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남정훈님 잘 지내셨어요? 네, 예. 네. 프롤로 주사는 저희 6번 예, 다 맞고 지금 조금 경과를 보고 있는데 좀 어떠세요 요즘에?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엑스레이 보니까 첫 번째는 얘가 4번 뼈고 얘가 5번 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디스크인데 예. 이 아래쪽은 많이 달아있죠. 예. 그래서 5번이랑 천추 1번 사이가 많이 달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MRI로 봐도 이 부분이 디스크도 나와 있고 해서 척추가 가는 길을, 척추 신경이 가는 길을 우리가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거기 협착증, 그러니까 좁아져 있는 거 그게 있었는데 지금 너무 좋아지셔서 너무 다행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침 치료든 주사 치료든 조금 이상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계속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남정훈 환자분께서는 2023년 작년에 MRI를 찍고 이미 협착증이 확진이 돼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리 저리는 게 너무 심해서 타 병원에서 주사도 많이 맞아보고 심지어 내시경 시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걷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엑스레이와 MRI를 확인했을 때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도 많이 달아있고 MRI를 봤을 때도 디스크가 나옴으로 인해서 척추가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을 확진할 수 있었습니다.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키는 프롤로 주사를 6회 정도 시행하였고, 또한 주사 이외에도 침을 일주일에 1번 또는 2번 정도 오게 하셔서 침 치료를 같이 병행하였고요. 그래서 근육과 인대를 키우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또 하나는 자전거를 일주일에 2번 이상, 한 번 탈 때 20분에서 30분 정도 탈 수 있도록 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좋은 운동 같이 병행하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허리 5번 뼈 주변으로 약해진 인대 쪽이랑 힘줄 쪽 제가 강화시키겠습니다. 네. 프롤로 주사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프롤로 주사는 고농도의 포도당이 함유된 주사액을
통증 부위에 정확하게 주사하는 치료법으로 통증 주변 인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통증 개선은 물론 기능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남종우님 네. 저희 포도당 들어간 프롤로 주사 맞으셨고요. 원장님께서 비타민이랑 마그네슘 추가로 넣어주셨습니다. 뒷면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2시간 있다가 샤워가 가능하시고요. 목욕 같은 거는 2, 3일 정도 있다가 하세요. 네, 요거는 챙겨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프롤로 치료라는 것은 프로리퍼레이션에서 온 말입니다. 프로리퍼레이션이란 말은 재생 혹은 증식이란 뜻인데요. 주변에 있는 인대와 약해진 근육을 증식시켜서 새로 자라나게 해서 튼튼해지게 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농도 포도당을 넣어서 자극을 해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자주 맞게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 아니면 골다공증, 더 심한 쿠신병 같은 대사질환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자분들은 병원으로 옮겨 다니시는데 내가 맞은 주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1년에 3번 또는 4번 이상 맞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꼭 병원 가서 주사 맞을 때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저희 병원은 그래서 처방전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침 치료가 진행됩니다. 통증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증상이 심한 경우 협착된 부위에 침을 삽입해 통증을 완화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방과 한방 치료를 활용해 환자에게 맞는 치료 요법과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200m도 못 걸었는데 지금은 뭐 5,000보까지 뭐 6,000보까지도 걷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뭐 그래 통증을 못 느끼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도 나이가 지금 뭐 80 다 돼가는 사람인데 주위에 뭐 다들 나이가 들면 이런 통증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소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산들거리는 바람이 기분 좋은 어느 날 의원에서 배운 허리 운동을 열심히 하는 최정학 어머니는 요즘 매일 아침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허리 운동이 끝나자 다시 자전거 타기를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처음에 아플 때도 그냥 일도 매일 못 가갖고 막 병원에 가서 이제 이래 검사로 하니까 협착증이라 하더라고요. 병원에 그래 수술해야 된다 하대. 정상은 이 아파서 그만 이 편하게 다니지도 못하고 좀 걷다가는 그만 나는 뭐 그냥 퍼대 땅바닥 뭐 흙이고 뭐이고 뭐 그냥 그 퍼대 앉았다가 그래 가야 걸을 수 있지 못 걸었어요. 오늘은 의원 진료가 있는 날. 하단에서 먼 길을 가야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에 기쁜 마음으로 길을 나섭니다. 1시간이 걸려 도착한 의원. 허리가 아플 때는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공간이 참 편안합니다. 허리 아픈 지는 어부 3년 넘었지.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 가니까 협착증이 해서 시술로 한번 했어요. 그래도 낫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아픈 주사를 그래는 맞을 수 없다 싶어서 그래 이 병원에는 텔레비를 내 혼자 보고 있었는데 이 치료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저 치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 우리 아들한테 이거 좀 가르쳐줘라 했지. 그래 알게 됐어. 아이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한 50m 정도 걸으면 아프고 이러셨는데 요즘 걷는 건 좀 어떠세요? 요새는 걷는 걸 한 다행이네. 2시간씩 걸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저희가 그때 처음에 오셨던 이 가져오신 MRI 사진인데요. 4번, 5번 쪽이 디스크가 조금 나와 있고요. 예. 그 위쪽 3번, 4번 쪽도 디스크가 나오면서 뒤에 지나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우리가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좀 좁아져 있어요. 이렇게 MRI 사진으로 어머님은 요추 3번, 4번 그 사이랑 4번, 5번 사이 두 군데가 다 협착증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하고 지금 주사 치료 지금 10번 정도 했다 그죠 어머니? 그래서 지금 걷는 건 많이 편해지셨지만 제일 최종적인 목표는 지팡이를 떼고 걷는 게 목표로 해가지고 어머니 지금 허리 들러 올리는 운동이랑 자전거 타는 운동이랑 계속 꾸준히 해주세요. 최정학님은 50m도 거의 못 걸을 정도로 심하게 다리가 저리셔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속 걸으셔야 될 만큼 심한 상태로 병원에 오셨고요. 이미 2020년도에 다른 병원에서 MRI를 찍어서 협착증이 확진이 됐었고 또한 내시경 시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조금 적어서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검은색 점 같은 것들이 신경 다발입니다. 이렇게 척추관이 넓으면 이렇게 점들이 잘 구분되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좁아지면 관들이 모이면서 잘 구분이 되지 않고 이렇게 엉겨 붙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그 점들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정학 님도 MRI를 봤을 때 이게 점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척추 협착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근육을 강화시키고 또 하나는 인대를 강화시키는 프롤로 치료를 지금 10회 정도 진행하였고요. 척추 관절에 좋은 자전거 타는 운동 매일 지금 하고 계시고 허리 들어 올려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브릿지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주사와 침 치료를 같이 함께 해서 인대와 주변 통증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양한방 치료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롤로 주사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대의 증식 주사인 프롤로 치료는 인대의 자가 치유 능력을 촉진해 강도를 높이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어서 침 치료와 전기침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침을 경혈점에 자입한 후 약한 전류를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침 자극과 전기 자극의 종합적인 작용을 이끌어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의과와 한의과 둘 다 전공한 복수면허 의사가 양 두 가지의 도구를 모두 활용해서 환자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료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초음파로 양방적으로는 국소적으로 약해진 부분을 강화시키고 침으로는 한방적으로 전신적인 순환을 좋게 하고 통증을 좋게 해서 두 개를 함께 병행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많이 좋아졌지. 이게 참 치료되는 기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가 이리다리 막 이 아파서 걸음 오고 먼 것던 그게 살고만 음서져요. 지금은 이제는 참 걸음 오고 그만 한 100마다 이렇게 걸어갈 수 있고, 좀 건강하면 그래도 좀 세월 좋기고 뭐 건강하게 자원봉사는 하고 그래서 하면 싶어요. 공부에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지름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겠는데요. 저는 건강에도 왕도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픈 질환이 어떤 것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 또한 어떤 치료를 했을 때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아셔서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척추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운동 등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없애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오랫동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요?